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대담을 두고 계속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내내 설 밥상에 오르내린 걸로 보입니다. KBS는 쏟아지는 비판에 8일 메인 뉴스를 통해 외신도 모두 파우치라고 한다며 비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을 내놨는데요.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이제 두들겨 맞으며 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KBS 앵커가 논란이 된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과연 이런 구차한 변명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옹색하고 구차하기까지 한 해명, 이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영방송 KBS의 모습이 맞기는 한 걸까요?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합니다. 제품명 역시 파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란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신 기사도 파우치로 썼고 제품도 원래 파우치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느냐, 파우치를 받았느냐가 아닌데요. 대놓고 버리는 뇌물수수 물타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는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처신보다는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일부러 사안을 축소했는데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도 이에 애써 축소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과 정치 공작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는 것에 주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률 국힘당 비대위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을 앞둔 여당 후보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못할 말이 없는 거죠. 그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쉽다를 반복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논란의 불씨를 끄지 못했다는 우려를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이게 해명과 설명을 해야 할 일일까요? 이게 유감을 표명하고 두루뭉실 넘어갈 일이냐는 거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를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장범 KBS 앵커는 8일 9시 뉴스에서 앵커 멘트를 통해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하고는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쓰겠느냐며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씨를 방문했던 최재형 목사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백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며 반박성 멘트를 시전했는데요. 박장범 앵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9일 JTBC는 확인 결과 실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또 다른 주요 외신인 영국 가디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프랑스 통신 AFP 등은 디올백 혹은 디올 핸드백이라고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는 KBS 박정범 앵커의 반박처럼
외신들 모두가 파우치라고 표기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박 앵커가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파우치 또는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안을 일부러 축소해서 인식시키려 했다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신년 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만 더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KBS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면 본인이 그런 혐의자를 풀어줬는지 한번 묻고 그 답을 듣고 싶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설 연휴 내내 회자되며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만들어내고만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대체 이걸 왜 한 걸까요? 자신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말았는데요. 이자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70년대인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만 윤석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레임덕으로 나머지 임기는 식물정부가 되고 말 텐데요. 그냥 빨리 내려오는 것도 그나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신년 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만 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숨길 게 많아 겁을 내는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KBS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민 사장 취임과 함께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KBS를 점령해서 전두환 시절의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KBS를 뭐라고 불렀냐? KBS의 영어 명칭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두환 시절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KBS가 다시 그런 거리는 비아냥을 듣는 그런 어용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박민 사장님, KBS 구성원들은 지금 KBS의 현 주소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박민 사장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본인이 그런 혐의자를 풀어줬는지 한번 묻고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언급도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을 겁내면서 피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하는 공영방송 KBS의 정권 홍보방송 전략을 지켜보는 것도 국민에게 큰 고통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중궁궐에 갇혀 제왕적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지 않은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기자였던 헬런 토마스 여사의 말로 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에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